자, 어제 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발언을 놓고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는 특별히 뭐 당직을 맡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통일을 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임 전 실장은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한반도 미래는 후세대에게 맡기자. 민주당의 핵심 과제였던 평화통일론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한반도 현실에 맞게 모든 걸 재정비하자며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 개정, 국보법 폐지,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체코 순방 중인데 거기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추진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정은의 이 적대적 이국가론 선언 외에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통일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건 결국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그 김정은이 지난 1월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공식 이제 발표한 게 적대적 이국가론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런 어떤 동조적인 발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외에 북한에 어떤 변동 사항도 없습니다. 근데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그 적대적 이국가론이라는 게 원래 이제 기존 정책을 바꾸면 세부 시책이나 이런 게 강연 자료나 바뀌어가지고 내려온다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그 북한이 뭐 어쩔 때는 그 좋을 때는 동반자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적대적 이국가론 또 삶은 소대가리의 그냥 버전이에요. 버전인데 그 북한에서 그런 이야기를 가벼운 이야기, 뭐 크게 이렇게 그 자체의 어떤 체계를 바꾸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자마자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동조한다는 게 근데 뭐 본인은 이제 종북 주사파라 그러면 굉장히 그 발끈하시는데 종이 뭡니까? 따를 종자거든요. 뭐 주사파 모르겠고 북한의 정책을 쉽게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종북 현상은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북한의 그런 삶은 소대가리 버전 2에 그렇게 쉽게 따를 게 아니라 남한에서 지금 수사받고 계시잖아요.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수사받고 있는데 본인 수사에나 열심히 협조를 하셔야지. 그거는 뭐 헌법의 내용을 완전히 뒤바꾸는 북한의 그런 삶은 소대가리 따라가는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이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하면 전대부의장 때 이제 통일의 꽃 임수경 이제 북한에 보내서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옥고도 치르고 했었는데 그래서 통일과 관련해서 이런 180도 이렇게 딱 뒤바뀌는 주장을 한 걸 놓고는 다들 놀라는 것 같아요. 하은기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좀 느닷없다고들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방금 원영섭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최근에 나왔던 김정은의 입장이랑 그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예. 진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통일을 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가령 우리가 헌법 바꿔가지고 북한 영토 인정해주고 국가를 인정해준다고 한들 북한이 그거 인정 안 하고 쳐들어오고 도발하고 이러면은 다 말짱 도루묵인 것이고 그리고 핵심은 북한이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거든요.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국가로 인정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통일할 필요 없다 하고 그 용토 안 받아가도 된다. 그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결정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충격을 덜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이런 건데 좀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만 분석을 한다면은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데이터상으로 그 의도가 뭘까라고 분석을 해보면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대선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본인이 원내 진입도 못했고 물론 그것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뭐 작은 실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된다는 심정이라면 결국 임종석 전 실장이 붙을 수 있는 게 친문일까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김경수도 있고 조국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호남일까? 본인의 이제 출신지는 호남이지만 호남 결집하기도 쉽잖아요. 호남 지지율이 잘 안 나와요. 그럼 마지막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반대 급부를 북한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을 여하튼 두드려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높이자. 근데 매우 부적절한 거죠. 왜냐하면은 헌법 근간을 흔들죠. 왜냐하면 영토라든지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임종석 전 실장이 민주당과도 전혀 협의된 내용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북한은 그럼 통일을 이야기하느냐? 북한은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핵을 가지고 통일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죠.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지금 전대협 의장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외에는 또 더군다나 2030 세대는 통일에 대해서 매우 이제 비호감도가 높거든요. 통일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걸 두드려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정치적 틈바구니를 보자. 저는 그것이 뭐 1%의 비율이었던 5%의 비율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판단한 건 이걸 한번 내가 내려볼 만한 유일한 아마 동아줄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좀 그 선명한 판단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한번 그대로 소개를 해볼게요. 이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그러면서 흡수 통일을 기조로 하는 한국과는 그 언젠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이렇게 내가 결론 내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주장 속에는 언뜻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의 주장은 자유민주적 체제로의 통일이잖아요. 우리가 사회주의로 통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결국은 북한 체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북한 체제가 이 고립된 상태로 계속 김정은 3대 세습 체제를 끌고 가는 거에 동조하는 것처럼 느낌이 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죠. 그런데 그거 일부러 좀 제가 보기에는 노린 것 같습니다. 그걸 노려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차기 대권 관련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슈가 별로 없는데 사실은 이 뭐 전대협 의장을 하기도 했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 뭐 임시경 전 의원을 이제 보내기도 했고 이제 그런 거 있어서 딱 이미지가 임종석 하면 그냥 통일 이런 이미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발언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통일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극적인 효과를 상당히 좀 노린 거 아닌가. 그래서 본인을 결국은 미래 대통령 그렇다고 해서 그럼 김종석이 통일을 포기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통일로 가는데 방식을 지금 달리 이제 가자는 얘기를 결국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굉장히 이게 이제 이슈가 많이 될 겁니다. 그거를 일단 기대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기 때문에 기존 평화 통일 담론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북한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고 북한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게 그게 통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도 언젠가는 통일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 일반적인 기층의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될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통일이라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통일에서 가장 일어날 수 있는 그 가장 높은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에요. 그 배가 통일의 기폭제가 되고 그러면 급격한 내부 붕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배라고 하는 거는 쉽이 아니고 복부를 말씀드리네. 예, 그러니까 그 건강이 무너졌을 때 그 급격한 붕괴에 대비하는 게 북한 통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다 이런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아까 배종찬 수장님께서 그랬잖아요. 20대 30대들은 뭐 통일에 대해서 비선호한다. 통일 안 하고 살고 싶어한다.
맞거든요. 맞- 근데 질문을 살짝 비틀어서 방금 원영섭 당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김정은 신상에 뭔가 이상이 생기고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 그 영토를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꾸잖아요. 뭐 1번 미국, 2번 일본, 3번 중국, 4번 남한이잖아요. 99% 남한이라고 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남한이 감당해야 되는 통일 비용, 충격파 이런 걸 사전에 준비하고 이런 게 정부나 국회가 해야 될 정책이잖아요. 근데 맨날 앉아서 자유민주주의가 어쩌고 뭐 북한이 어떻게 얘기했네 이런 이념적인 얘기만 하니까 실제로 그런 유사 상황이 왔을 때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될 충격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통일 담론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일 담론을 재검토하는 게 아니라 정책 전반을 좀 재수정하고 검토하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이제 동서독도 통일을 했잖아요. 1990년에 이제 통일이 됐는데 통일부라는 기관은 없었더라고요. 그렇죠. 위원회가 독성에서는 있었죠. 없었죠. 네. 예. 위원회라는 기관이 따로 있었고 네. 분단 국가들에서는 다 그걸 준비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 참 교묘한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요즘 이제 MZ 세대들은 별로 통일을 원치 않는다 그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이 보수 진영 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특히 기업인 중심으로 꽤 있거든요. 왜 통일을 해야 되냐? 통일하면 그 위험 부담을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차라리 그냥 이 두 국가로 있으면서 그냥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북측도 어느 정도 성장하는 그런 정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비슷해진 상태에서 통일을 하더라도 해야 비용이 좀 절감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상당히 좀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적진 분열의 그 논리도 좀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면 통일 비용은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그렇지만 통일을 포기하는 건 반역자로 보인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두 국가론 김정은 생각과 일치하네. 자, 임종석 최종적인 건 국가보안법 폐지가 목적인가? 물음표 이런 글 주셨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체코에서 비판할 정도로 욱한 건가? 지금 상황에서 통일이 비현실적인 건 사실이다. 이런 의견. 솔직히 통일을 원하는 여론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나? 뭐 이런 또 반론도 주셨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봅니다. 이게 정말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가 라디오지만 유튜브로는 또 시청을 하실 예. 수가 있고요. 언제나 이 사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KBC 방송에 깜짝 놀라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보십시오. 거리두기를 합니다. 거리두기를 해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일 관련되는 발언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방금 전에 소개됐던 한국갤럽에서 국민의힘은 28%인데 네. 민주당은 1%포인트가 더 올라가서 33%예요. 음, 그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 전략이 먹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행사들의 내용을 보면은 자칫 국민들이 중도층에서 친북, 종북 인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칫 오해 사기가 쉽습니다. 왜? 쌍방울 대북 송금이 있으니까요. 예.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몇몇을 보십시오. 김부겸 호칭 생략합니다. 강기정, 예. 문재인, 예. 우원식, 조국, 김동연 사실상 없지만 국내에 있었다면 김경수 전 지사도 있을 거거든요. 여기 이재명 대표만 쏙 빠졌네요. 일거의 경쟁자들을 싹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중도 확장성을 조금이라도 더 늘어준다. 만약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4%나 35% 올라간다. 이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질 겁니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그래서 저는 이 사진에서 깜짝 놀라는 점이 있음직한 당연히 얼마 전에 평산 책방을 방문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짝 손을 들어줬던 이재명 대표가 없다. 북한과 거리두기하는 사실상의 대선 행보를 이재명 대표는 정리를 해버리고 있다. 관계 정리를 해버리고 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 사진에서 이제 그런 거를 또 읽으셨네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하는 이런 이야기가 뭐 정치인이 자기 부고기사 빼고 다 좋아한다라는 정도의 수준을 넘는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그냥 뭐 그 한마디로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